가상자산 정책을 등한시할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고 적어도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였던 어떤 규제나 억압적인 기조에서 적어도 규제적 공백을 메우고 업계 관계자들과 어떤 충분한 논의, 그리고 업계에 적어도 친화적인 사람들을 책임자 자리에 앉혀서 이런 규제적 공백을 메꿔나간다는 노력은 앞으로 적어도 현재보다 훨씬 우호적인 정책과 기조가 마련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비드 인사이트 최윤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약속함에 따라 시장에 많은 기대와 그리고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경제 정책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임기 때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포노믹스 1.0,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초대 트럼프 행정부 때는 감세, 무역 전쟁, 그리고 연방 지출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제 성장기는 트럼프 행정부 초반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2020년 초에는 실업률이 3.5%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제 성장기에는 정부의 예산 적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는 첫 3년 동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트럼프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죠. 감세 및 고용법 Tax Cuts and Jobs Act는 기업과 개인소득세를 대폭 낮춰서 경제 성장을 자극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연방 재정 수입을 크게 줄여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죠. CBO는 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1.8조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동시에 초당적 예산 합의를 통해서 국방 그리고 미국 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2019년 연방 예산 적자는 약 1조 달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 저실업률과 그리고 높은 경제 성장이라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이러한 성장의 흐름이 끊겼는데요. 팬데믹 초기 실업률은 15%에 육박하면서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고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재임 기간 동안 일자리가 감소한 유일한 인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미국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고용 유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팬데믹 구호를 위해서 2조 달러의 긴급 지원 패키지가 승인되긴 했지만 실행 속도도 느렸고 대규모 해고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이 고용 기반 건강보험을 잃었기 때문에 복합적인 경제적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대규모 관세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그는 수입세를 부과해서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복귀를 유도하려 했지만 이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물가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는 강력하고 논란이 많은 경제 정책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성과가 상당 부분 퇴색된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남기면서 복합적인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는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트럼프는 경제 개혁에 대해서 주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포노믹스 2.0의 핵심은 대규모 관세, 연준 개입, 그리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가 스스로를 테리프맨, 관세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세는 그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죠. 그는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묘사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외국 기업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고 제조업과 산업 일자리를 되찾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관세를 연방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활용해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세 수익을 사실 극대화하려면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관세율이 필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관세율을 50% 설정할 경우에는 연간 약 7,8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높은 관세 정책은 미국 GDP를 1% 이상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관세로 인해서 이미 미국 내 필수 소비재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세 외에도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개입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는 자신이 금리 결정에 있어 뛰어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미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또다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에도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지만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에서 이들을 대규모로 추방할 경우에 GDP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포노믹스 2.0은 강력한 관세와 이민자 추방을 통해서 경제 재편을 꾀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와 추방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있고 연준 개입은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두 번째 행정부 때에도 상당한 경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그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동안 사실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특유의 변덕스러운 스타일 때문에 실제 집권 기간 동안 실행될 정책들은 캠페인에서 언급될 내용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경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만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컨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고용해서 연방 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는데 머스크의 트위터 혁신을 모델로 삼아 대규모로 정부의 행정 관료들을 해고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는 단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라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더욱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무역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국내 제조업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 두 나라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교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트럼프의 스타일상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해외 전쟁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 정책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미국이 군사 갈등보다는 경제적 도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 찰스 호스킨슨과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방 정부가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 전쟁이 끝난 듯한 신호는 이 산업의 커다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가상자산 정책을 정말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관세라거나 이민자 추방, 연준 개입 등의 정책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가상자산 산업에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설문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미국의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상자산 정책을 등한시할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고 적어도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였던 어떤 규제나 억압적인 기조에서 적어도 규제적 공백을 메우고 업계 관계자들과 어떤 충분한 논의, 그리고 업계에 적어도 친화적인 사람들을 책임자 자리에 앉혀서 이런 규제적 공백을 메꿔나간다는 노력은 앞으로 적어도 현재보다 훨씬 우호적인 정책과 기조가 마련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인사이트 내용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